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얘기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가 오늘부터 시운전을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예. 일본 정부가 올 여름에 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관련 설비에 관한 시운전 오늘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됐다고 일본의 지역 민영방송인 TVU 후쿠시마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 시운전 오늘부터 2주 동안 운영되는데요. 시운전이기 때문에 진짜 방사성 오염수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예. 일반 담수와 혼합된 바닷물을 이 해저 터널을 통해서 목표 지점까지 흘려보내면서 후쿠시마 앞바다까지 오염수를 밀어내는 펌프 성능 확인하고 또 각 단계에서 관련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 해저 터널을 즉시 막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단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변 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네, 후쿠시마 현의 어업협동조합 연합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문 등으로 어획이나 유통에 큰 어려움 생길 수 있고 예. 이에 따라서 또 어민들의 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쿄전력이 지난 2015년에 이 후쿠시마 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 방류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고 어민들이 지금 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상은 어민분들이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그런 설명을 거듭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는 등 이 어민들의 불안, 불만 잠재우기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서고는 있지만 의견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도 의견차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목된 이동관 특보.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폭력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교사를 YTN이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교사의 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폭 의혹 처음 공익 제보한 전경원 당시 하나고 교사. YTN이 중국에서 만나서 단독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예. 왜 중국이냐면 이 교사가 지금 중국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전 교사는 지난 2015년 8월 1일에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 자리에서 이 김 전 이사장이 이 특보와의 전화통화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독대 자리에서 김 전 이사장이 그래요. 이동관 대변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뭐 꼭 처벌이 능사인가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이 특보가 학기 마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뭐 대단한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 특보가 지난 8일에 공개한 입장문 보면 김 전 이사장과의 통화는 했지만 그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그냥 문의 차원이었고 어떤 영향력이나 압력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전 교사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고요. 예. 전 교사는 또 보통 사람들은 학교의 이사장한테 전화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보는 갑 중에 갑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전 교사의 주장에 대해서 이 특보 측 지금 어떤 말들 하고 있죠? 네, 이 특보 측은 전 교사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전 교사가 본인의 말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지난 8일에 입장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그냥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다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특보의 아들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지목된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역시도 이번 일과 관련해서 또 입장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특보의 아들에게 학폭 당했다고 지목된 A씨가 예. 이 가해 학생이라고 불리는 친구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를 했다. 그 뒤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런데 이 자신을 포함해서 일부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들이 이 특보 아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다른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들과 같이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이특보 아들의 전학을 원치 않는다. 이를 막아달라라고 읍소했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일부 교사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숨기려고만 하냐라고 예. 결정을 바꿀 수 없다. 라고 해서 이특보의 아들이 결국 전학을 가게 됐다라고 상황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나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면서 조명하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나를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또 어제 기자회견 예. 열었어요.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는 최소 4명 이상이고 이 폭력의 기간은 2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이특보가 공개한 입장문은 피해 학생 1명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짧은 기간에 단순 학폭인 것처럼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이 의혹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또 하락했다고요? 네,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6월 5일 그리고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이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5%포인트 떨어져서 38.3% 집계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지율이 좀 상승세였어요. 예, 4월 넷째 주부터 5월 넷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해서 40.0%까지 기록을 했다가 이게 직전 조사에서 0.2%포인트 내리고 또 이번 조사까지 하락하게 된 겁니다. 예. 부정평가도 2주 연속 상승세인데요. 직전 조사에서 56.7%에서 57.4%로 올랐다가 이번 조사에서도 59%로 부정평가가 상승했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은 지금 어때요? 정당 지지율 역시도 저는 많이 궁금한데요. 네, 양당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6%포인트 내려서 예. 36.8%, 더불어민주당은 0.5%포인트 올라서 44.2% 각각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7.4%포인트로 벌어지면서 예.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보수층, 진보층 모두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보수층 집단에서도 지지율이 좀 상승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야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하는 사람 보통 BJ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대 BJ 여성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33살 변모 씨가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지난 6일에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지역인 칸달 마을의 웅덩이에서 붉은 천에 쌓인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예. 외교부는 지금 캄보디아 영사를 보내서 현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하고 있고요. 예. 현재는 부검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용의자들 바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캄보디아 경찰은 이 변 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시신을 돗자리에 감싸고 자동차에 싣고 가서 내다 버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이들이 프놈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변 씨가 지난 4일에 생리식염수 혈청 주사를 맞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발작을 일으킨 뒤에 사망했다라고 이들 부부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시신에 구타 흔적이 있었다. 예. 이런 진술과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인이나 경위는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더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은데 또 나라 밖에서 또 벌어진 일이라요. 그래서 또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자, 주말에 천둥 번개 예보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한다. 뭐 그런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양양의 해변에서 낙뢰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그 얘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10일 오후 5시 33분경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의 설악해변 백사장에서 관광객 6명이 낙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중 5명은 서핑을 즐기다가 낙뢰를 피해서 바다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고 예. 나머지 1명은 우산을 쓰고 해변을 거닐던 예. 관광객이었는데요. 이 중에 3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상태가 다소 호전되는 듯 했으나 예. 다시 악화돼서 결국에는 숨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40대 남성, 하지마비를 호소한 20대 남성 등 나머지 5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예. 벼락에 의한 피해 어떨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언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이 낙뢰를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요즘에요? 네, 예. 기상청이 2022 낙뢰연보를 발표했는데 최근에 10년 동안 평균 10만 8,019건 낙뢰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 무려 79%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에 발생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에 발생한 낙뢰도 90%가 여름에 집중됐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은 이 벼락이 치는 현장에 뭐 벼락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쭉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고압의 낙뢰가 칠 것으로 예상되면 외출을 하지 않는 등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그러니까요. 한데요. 예, 그렇지만 그런데 행안부의 국민재난안전 포털 또 예. 기상청이 낙뢰 발생 전후의 행동 요령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30-30 안전 규칙. 30. 네, 인데요. 예.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번개가 친 이후에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 안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해야 하고요. 그 이후에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후에 최소한 30분 정도 더 안전한 곳에서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한다. 이런 규칙입니다. 일단은 낙뢰 예보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벼락이 치면 건물 안, 자동차 안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고요. 예. 또 키 큰 나무, 가로 등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우산, 골프채, 낚싯대는 사용하지 않고 접거나 눕혀 놓아야 이 낙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벼락이 칠 때는 실내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키 큰 나무, 전봇대는 피해야 한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